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흐름 같은 것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괜찮다 이거예요. 금리도 올라가는 변수가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변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책이 부동산을 막으려고도 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투자할 만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물건들은 숨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또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자,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뉴스에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진짜 실제로 느끼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전체적인 통계의 함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평균 연봉이 6천이야. 직원이 만약에 10명인데 평균 연봉이 6천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10명이 한 6천 정도 받고 있구나. 근데 통계, 이런 평균의 함정이 뭐냐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연봉이 20억으로 잡혀 있으면은 얘 혼자서 평균을 다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쵸? 혼자 평균 다 올려버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2천, 1000 이렇게 받고 있어도 평균은 6천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통계의 함정, 즉 평균의 잘못된 지표들이에요.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정부 정책은 이런 통계를 근거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정부가 언제 움직일지. 조정지역을 규제 혹은 해제 이런 식으로 조정지역의 작업을 하는 것들, 주택관리심의위원회는 원래 6월과 12월에 열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7월, 1월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번에는 좀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고,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을 싹 좀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될 것인가, 그 지역들은 뭘 기준으로 본다, 뭐 미분양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좀 문제가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본다 라고 했죠. 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럼 미래값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이거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바닥이야. 조금 지나면 아니야, 이제 바닥 됐어. 좀 지나면 아니야, 이제 바닥 됐어. 자, 그런 사람들의 주관적인 거 말고 데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정부가 보는 건 항상 데이터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어느 시점 정도 떨어졌을 때 가격이, 내가 구매했을 때 가격이 좋은지,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집을 살 건데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건가? 지금 사도 괜찮은 건가? 내가 생각하는 바닥이 맞는가? 요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딱 세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처음 보여드릴 거는 고점과 저점.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이 생각하는 고점과 저점. 여기서 저는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부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데이터로 볼게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보는 데이터가 우리가 보는 데이터랑 같거든요. 여기 주관이 들어가는 건데, 이 데이터로 보면은 정부가 고점과 저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로 고점과 저점을 지금의 데이터에 적용을 시키면은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고점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네이버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주택가격 동향조사 이런 것들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부동산 통계 시스템 가면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아파트의 월간 동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통계에서 지역별 매매 실거래 지수를 봤어요. 자, 실거래 지수를 보고 과거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서 지금의 고점에서 저점을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통 보면은 이제 2006년에서 2012년까지가 이제 고점 찍고 저점을 내려오는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2006년 정도 잡히고 내려오는 시기를 2012년 정도 잡히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데이터를 제가 엑셀로 다운 받아서, 원래 이제 원시 데이터는 이렇게 뭐 2008년 뭐 이렇게 그 전 거 2006년부터 쭉 있었어요. 데이터 쭉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좀 데이터를 수정한 건 아니고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조금 보기 편하게, 그래도 원본 데이터 그대로 볼 수 있게. 자, 여기서 첫 번째 고점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는 2008년도. 지금 보시면은 80 쭉 올라가죠. 80대 갔다가 90대 갔다가 지금 여기 9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다시.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살짝 내려가고 있죠. 보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2006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이때 찍고 쓱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심리 왔겠죠. 아, 고점 냈네? 내려간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찍고 내려가서 언제 2013년도에 내려갔어요. 이때 또 이 정도로 내려갔네요. 13년 7월쯤에. 그쵸? 14년 7월쯤에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항상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항상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에 실패할 일은 없어요. 투자에 실패한 일은 없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내려갔을 때 사고 싶은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를 모르니까 기존 데이터를 보고 아, 분명히 정책하는 사람들, 정부도 이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야. 이 데이터 보고 정책들이 나올 거고 어떤 혜택들이 나올 거야. 그럼 나 그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지 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고점은 쭉 봤더니 지금의 고점은 언제? 21년도 10월에 고점 찍었죠, 지금. 수도권 쭉 올라가다가 이쯤 고점 찍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고점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96.5가 나오네요. 96.5. 수도권 기점이에요. 96.5.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 첫 번째 저점이 81.8 정도 나오네요. 2013년 7월 81.8 그쵸? 맞나요? 81.8 그러면은 지금 고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85% 빠진 거죠. 그쵸? 85% 빠졌어요. 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딱 2013년 대충 비슷하니까 5년 잡혔죠. 5년에 85% 잡혔죠. 그럼 지금 고점은 167.8이죠. 지금 고점은 167.8이에요. 그럼 지금 고점은 167.8 그러면은 저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85% 빠진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보면은 142 정도 나오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 높아. 167일 때 낮춰.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더 빠져도 된다고. 아직 40%더 빠져도 된다고. 더 낮춰. 어차피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터져가지고 더 빨리 낮춰지는 것 뿐이에요. 얘는 5년 걸렸는데 우리는 더 그 속도가 빠를 거예요. 왜냐면 금리라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금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를 거예요. 5년 안 기다려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142까지 가면은 이제 정부가 잡혔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규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압박을 한다 이 얘기야. 지금은 풀어주잖아요. 너무 시장이 위축된 것 같아. 부동산 묶인 것 같아. 좀 해줘. 그래도 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의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낮춰질 거예요. 어디까지? 142까지 낮춰질 거예요. 그럼 142가 어디냐 봤더니 142는 쭉 보면은 한 이쯤 돼요. 작년 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 3년 전 가격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2, 3년 전이면은 2020년대예요 2020년대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쯤 되면은 정부가 멈출 거예요. 왜냐면 정책이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근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근거 보여줘야지. 근거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이제. 올려. 갈 거란 말이야. 142까지 가면 됐어. 142가 어디? 봤더니 21년도 작년 초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보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은 높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적정 금액은 어디쯤일까 생각을 해야죠. 그럼 언제? 지금보다 1년 전 초, 21년 초에 실거래가를 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게 돌아올 가격이니까. 자, 지금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21년 초에 80원이었어. 그럼 이 아파트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빠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규제 생겨서 다시 또 반등 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정부가 밀어붙일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봐야지. 작년 초 21년도 초에 그 단지의 실거래가들을 보고 그거를 내 자산을 잡을 수 있는, 내가 투자할 자산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버티는 사람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흐름의 시장 정책이고, 여기서 정말 내가 한 단계 더 들어가려면은 그런 걸 잡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 데이터가 뭐 86이네, 120이네, 140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탁상공론이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있어 보이려고 지금 제가 엑셀 시트 꺼내놓고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 보이잖아. 그쵸? 왠지 데이터 보고 85% 빠졌을 거야. 그럼 140이 작년 초가 기준 가격이 될 거야. 여기서 다시 반등치고 올라갈 거야. 저점은 작년 초로 봐야 돼. 2, 3년 전 아니야. 너 왜 2, 3년 전이라고 얘기해? 근거 있어? 난 근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진짜로 부동산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 좀 싸게 사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형 평수는 잘 안 빠져요. 대형 평수는 거의 대부분 실거래가고 그 실거주 기준이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고 있는 다주택자야. 속칭 얘기하는 투기 세력들이야. 그 사람들이 작은 집에 살겠어요? 좋은 집에 살지. 내가 잘 살려고 투기하는 건데, 막 부동산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이 월세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나와요.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의리의리하고 좋은 데 살아. 대형 평수 살아. 안 던져, 그 사람들은. 작은 평수 던지지. 그래서 작은 평수들이 잡기가 편해요, 지금은. 근데 우리 사회초년생들, 첫 내 집 장만 하시려는 분들, 큰 평수 가는 것보다 작은 평수 시작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기준은 잡았어요. 21년도 초 금액 기준으로. 단지는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단지를 보고 계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앞에서 그냥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찾아가야 돼요. 그 단지의 부동산을 찾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찾는 건 뭘 찾아야 돼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찾아야 돼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 부동산에 인터넷 안 뜨나요? 인터넷 요즘 정보가 다 나오는데. 자, 부동산이 금매물건이 들어왔어. 금매물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리면은 시세가 바뀐단 말이야. 기존에 올렸던 사람들의 시세는 이 정도인데 금매물건 들어와서 올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요 시세가 시세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 금매물건 시세를. 그럼 이거 안 산단 말이야. 이게 10개 쌓여있고 금매물건 한 건 쌓였는데 이 한 건 때문에 10건이 안 팔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금매물건 들어오는 거는 숨겨놔. 왜? 이미 지금 이 단지 시세가 10개가 있거든. 금매물 하나 때문에 이 10개를 못 팔면 안 되잖아. 이거 하나 팔겠다고. 공인중개사들 그렇게 돈 없지 않아요. 돈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숨겨놔야 안 놀린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거 숨겨놓으면은 어떻게 팔아요? 기존에 이 집들 보러 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요. 아, 사장님 그때 이거 보셨는데 같은 단지에 더 좋은 거 나왔어요. 한번 보러 오시죠. 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금매물건 주는 사람이 누가 던지는지 모르잖아. 이 컴퓨터 인터넷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가야죠. 지금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야지 내년 초부터 타이밍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서 눌러 앉으세요. 어떻게 눌러 앉냐면은 하루에 부동산 2개만 돌아도 피곤해요. 2개만 돌아도 피곤한데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그냥 토요일도 열고 일요일도 여는 데들 요즘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뭐 커피라도 사고 와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단지 너무 좋아요. 단지 너무 좋아요. 어필을 하세요. 나 이거 정말 꼭 사고 싶은 단지에, 좀 사고 싶은 단지에 어필을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나를 심어줘. 내 인상을 심어줘. 나 정말 절박한 사람이다. 심어주고 갔다 와서 간간히 문자 한 번씩 보내줘요. 그 단지 뭐 좋은 물건 나왔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분명히 그 단지에서
던지는 금매 물건들이 온단 말이야.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는 물건들이. 그럼 그 부동산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가서 잡아오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잡아올 때 생각을 해야지. 아, 그 금액이 정말 금매 물건이냐? 21년도 초에 가격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거보다 더 싸? 그럼 잡아야지. 그거보다 좀 비싼 것 같아. 그럼 살짝 고민해봐야죠. 근데 비싸든 말든 마음에 들어. 그럼 사야죠. 아시겠죠? 자, 기준 잡을게요, 여러분들. 21년 초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단지의 저점이에요. 적정 거래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낮은 금액은 21년도 초를 생각을 하세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 기다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21년 초까지만 가더라도 잡아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1년 초를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세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줘도 되잖아. 주세요.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세요. 부동산들이 더 급해. 거래가 돼야지 이 사람들 먹고 사니까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오는데 금액을 보고 21년 초보다 정말 낮다. 그러면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21년도 초보다는 높다. 근데 마음에 든다. 그래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를 안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긴 해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저라면 이 데이터 보고 적용시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부동산에 명함 많이 뿌려놨어요. 부동산에 명함 많이 뿌려놔서 연락 자주 와요. 근데 연락이 자주 오지만 뿌린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적어요. 아직은 그렇게 큰 변화를 저는 못 느껴요. 근데 이게 흐름은 오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저저번 주에 뿌렸던 부동산에서 오는 연락 수와 이번 주에 부동산에서 오는 연락 수가 좀 달라졌다 이 얘기예요. 똑같이 부동산 수는 같이 뿌려놨는데 저번 주 연락보다 지금 조금 더 오고 있는 것 같아. 느낌상. 연락만 오는지 뭐 금액은 별로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버티더라고요. 근데 좋은 변화예요. 왜? 제가 받는 금액대는 인터넷에 안 나오는 금액들이거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준 잡았으면은 원하는 단지 있으면은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언젠간 저점이 되겠지. 언제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되면 고점 가 있어요. 길게 보고 가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1년도 초 실거래가 숙지하시고 그 단지 가서 그 단지의 부동산들한테 연락처를 남겨놓고 그 단지의 부동산들이 금매물건 나오면은 잡으시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움직이세요.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